하이 리턴이라고 할 만큼 이 재개발 투자는 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 부담도 큰데요. 이 중간에 또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이제 근거법이 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근거법이 있고 좀 줄여서 얘기한다면 이제 도시정비법, 좀 더 줄여서 얘기하면 이제 도정법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데요. 어떤 추진 절차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기본적인 상식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이제 추진 절차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시작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작이 되고요. 2003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줬고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점수제에 의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한 이후에 건축 심의를 받고 사업 시행가를 받은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것을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철거와 이주에 대한 절차를 끝나게 된 다음에 본공사를 하게 된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새로운 건축물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이런 아주 긴 절차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절차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 절차 사업이다 보니까 앞에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경우가 뒤에 게 먼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앞에 거부터 차근차근 절차대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추가 부담금 납부 시기가 생각보다 뒤에 있습니다. 이주를 다 끝낸 다음에 그다음에 철거할 때쯤 또는 빠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할 때쯤 추가 부담금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납부하는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추가 부담금 내는 시기가 뒤에 있더라. 그러면 지금 내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라든가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는데 나중에 내가 추가 부담금 낼 것까지 미리 계산을 하는 경우는 좋은 매물을 오히려 내가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추가 부담금 걱정은 조금 뒤로 미루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업성이 좋지 않을 경우라든가 경기가 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형 평형에 대한 부담들이 서로 있을 겁니다. 조합은 조합대로 부담이 있을 것이고요.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부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설계 변경을 하게 되죠. 설계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난 상태 이후에 건축심의라든가 사업시행인가를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뭘 하냐면 설계 변경이다. 그럼 설계 변경이 다시 한번 도래하게 되면 건축심의를 한 번 내지 두 번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센스 있으신 분들은 건축심의가 통과됐다 손 치더라도 그게 1차 통과된 건지 2차 통과된 건지는 이제는 좀 우리 현장 부동산을 발품을 파실 때에도 건축심의가 예를 들어 통과됐다, 사업시행가가 통과됐다 손 치더라도 1차입니까, 2차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절차에 의한 사업이다 보니까 절차를 뒤집을 수도 없고요. 이 절차는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꼭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역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더라. 따라서 입주하기 전에는 본공사를 해야 되고 본공사 전에는 철거 전에는 이주 전에는 관리처분 이 정도 역순까지는 알고 있는 센스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추진 절차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 절차 중에서도 이 관리 처분 계획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관리 처분에 대한 개념도 좀 추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관리 처분 참 용어가 좀 일단 어렵습니다. 이제 관리 처분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마진이 남을 수도 있고 또는 전체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남으면 이익이 남은 대로, 손해가 나오면 손해가 나오는 대로 각 조합원들끼리 어떻게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를 할 것이냐라고 개념을 정리하는 게 관리처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조합원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관리나 감정도 해보고 평가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관리 처분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종전의 이제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돈으로 환산하고 앞으로 내가 받을 보통 이제 아파트가 될 텐데요.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한 것도 돈, 즉
돈 대 돈의 개념으로서 부족하면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게 추가 부담금이고 돈이 내가 일부 남는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 끝나고 돌려받는 게 환급금이다.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어떤 구역에 투자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좀 볼 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정비 사업의 사업성 또 어떻게 추산을 하면 되나요? 네, 보통 재개발에서 이제 또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비례율이라고 그럽니다. 비례율. 비례율이 참 말이 어렵죠.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쉬운 쪽으로 말을 돌려보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 손해를 각각 몇 프로씩 볼 것이냐라고 이유를 따지는 것이 이제 비례율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비례율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말이 좀 어려운데요. 종전에 이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총 감정평액을 분모로 놓고 분양 대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에서 총 사업 경비를 빼서 백분율을 한 것이 비례율이다. 근데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을 좀 바꿔드리면 총 감정평가인 총 그 구역에 총 그 감정평가한 합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분모로 놓고요. 분양 수익, 조합원 분양이 됐건 일반 분양이 됐건 총 분양 수익에서 필요한 경비를 뺀 거를 이제 백분율로 환산한 게 비례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용어를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감정평가라는 단어가 있고 권리가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감정가액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전문 관리 업체한테 감정평가 업체한테 받아가지고 내가 얼마다라고 이제 금액을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각각 합산한 금액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것이 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합에다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1억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사업성이 조금 안 좋아서 90%였다 그러면 1억 곱하기 90% 그러면 9천만 원이 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액이다라고 용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사업성을 추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조금은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전문가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이 재개발 투자 상품은 또 어떻게 고르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재개발 현장에 가시면 일단 많이들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장 1층 부동산 업소겠죠. 부동산에 가시면 특히나 이제 유리창에다가 A4지 이렇게 해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매물을 PR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그런 매물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과연 매물이 두 개가 있어요. 그 현장에 가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데 매물이 별로 없죠 요즘에. 근데 매물이 두 개가 있을 때 과연 A라는 매물이 좋을지 B라는 매물이 좋을지 어떤 매물이 좋은지를 좀 검색해보는 그런 거를 제가 힌트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매물 A를 보면 이제 급매매라고 나와 있는데 대지가 11평에 건물이 15평짜리고요. 매매가 2억 2천만 원에 그럼 평당 대지 지분으로 따지면 2천만 원짜리 매물이 될 거고요. B라는 매물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대지가 4평에 건물이 7평, 매매가 1억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평당가는 3천만 원일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린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A라는 물건이 좋을까요? B라는 물건이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사고 싶고 둘 다 사기에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A라는 물건이 좋을까요? B라는 물건이 좋을까요? 이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감정평가를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매매가 2억 2천만 원짜리에 이제 A라는 물건이 있는데 평당가가 2천만 원이겠죠. 대지 11평에 대지에다가 감정평가를 내가 해보는 겁니다. 평당 900만 원으로. 그러면 9,900만 원이 나오고요. 건물 15평에 대해서는 평당 한 180만 원 정도를 곱해봤어요. 그랬더니 2,700만 원이 나와서 건물은 건물대로 대지는 대지로 합해보니까 1억 2,6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고 B라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4평이었기 때문에 같이 900만 원을 곱했더니 3,600만 원. 건물이 7평 잡아가지고 같은 180만 원을 곱했더니 1,260만 원. 그래서 더하니까 4,86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각각 A와 B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말이죠. 이 감정평가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이제 비례율이 아직은 정확히 모르죠. 관리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례율을
보통 중개업소 가시면 100%를 갖다 놓죠. 그러면 곱하면 그대로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A라는 물건은 1억 2,600만 원이에요. 30평대 조합원 분양가가 예를 들어 5억이라 한다면 돈이 좀 부족하겠죠.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3억 7,400만 원. 처음에 이 매물 얼마 주고 샀죠? 2억 2천만 원 주고 샀죠. 2억 2천만 원에 내 돈 추가 부담금 3억 7,40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 총 매물에 들어가는 돈은 5억 9,400만 원이 되고요. B라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4,860만 원밖에는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조합원 분양가 같은 5억이라고 본다면 추가 부담금도 무려 4억 5,14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1억 2천 주고 샀죠. 그렇게 되면 합계는 5억 7,140만 원이 됩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아주 큰 편차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A라는 물건, B라는 물건 어느 게 더 좋았을까요? 결론은 B라는 물건 초이스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설명을 들었을 때보다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좀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재개발 투자 시에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A라는 물건하고 B라는 물건이 가장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초이스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개념 또는 판단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평당가에 연연하시면 절대 큰일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평당가에 절대 연연하시면 안 되고요. 평당가가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평당 뭐 8천만 원, 근데 우리 매물은 평당 5천만 원 되게 싼 거 아니냐? 큰일 나실 일입니다. 평당가에 절대 연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어쨌거나 일반 분양분이 많고 비싼 지역이어야말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내가 조합원들이 이익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 시세가 비싼 입지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업 진행이 루즈한 데보다는 그래도 좀 빨리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매수하는 순간 P가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P라든가 무피라든가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데요. 사실 재개발 사업에서 마이너스 P나 무피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99.9%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 찾지 마시고요.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다만 어느 물건은 프리미엄이 많고 어느 물건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적은 프리미엄 물건을 좀 찾는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매도 타이밍을 굉장히 일찍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그래도 많이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이 관리 처분 이후에 일반 분양할 때 타이밍부터 해서 입주 때까지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매도 타이밍을 좀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재개발 투자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에서는 재개발 상품 고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평소에 좀 재개발 투자를 고민 중이셨던 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좀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